내 제품은 진짜 좋은데 왜 사람들은 몰라주지? 이러한 고민 혹시 드시지 않으시나요? 여행 레저 메이커님만을 위한 와디즈에서 성공하는 핵심 비법들을 모아왔습니다. 혹시 일부 강의를 안 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일부 강의를 듣고 넘어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2부에서 더 자세한 와디즈 펀딩의 성공 비법들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와디즈에서 여행 레저 카테고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이건호 PD입니다. 우리가 1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을 좀 더 매력적으로 보여줄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2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펀딩에 참여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펀딩을 유도하는 리워드 구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디즈 펀딩 자체는 사실상 필요한 제품을 검색하고 펀딩하는 구조를 띠고 있지 않고, 사람들이 대부분 요새 재밌는 제품 없나, 신선한 제품 없나 탐색을 하다가 우리 제품을 접하고 그러다가 펀딩에 참여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마다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거 그냥 나중에 좀 고민하고 나중에 선택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분들은 이탈이 되고, 이탈이 되면은 다시는 우리 프로젝트에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큰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서포터님들이 가질 수 있을 만한 고민거리들을 좀 많이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량으로 구성하는 다량 패키지로, 또 때로는 풀 패키지로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고민거리를 줄여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와디즈 펀딩을 하면서 많은 메이커분들이 적게는 2주, 많게는 2달에서 3달을 기다려주시는 서포터님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이 혜택을 명확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기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요. 고민거리를 좀 줄여주는 거에 가장 큰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는 제품의 구성을 여러 개를 한 번에 같이 펀딩할 수 있게끔 만드는 다량 세트인데요. 그래서 이 다량 세트가 필요한 이유는 어쨌든 이 제품을 적게는 1달에서 2달에 걸려서 받는 만큼 뭐든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다량 패키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미지는 종이 냄비 제품으로서 펀딩을 진행을 했었던 사례인데요. 1인용 제품이 있었고 2인용, 4인용, 6인용 제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제품별로 구비를 하고 싶은 서포터님들까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올 인원팩 다량으로 구성한 세트도 마련을 해 놓고, 또 내지는 정말 1인용 제품만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1인용 패키지도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의 개수를 좀 늘려서 더 다량으로 더 많이 한 번에 펀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메이커님들께서는 그러면 그냥 1인용 팩 하나, 2인용 팩 하나, 4인용 팩 하나, 6인용 팩 하나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서 서포터들이 선택하게끔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민 중에 하나는 그 선택조차도 하지 않게끔 만드는, 한 번에 이 펀딩이 스무스하게 연결되게 만드는 과정을 좀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거리의 시간을 단 1초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 방법이 이런 리워드 구성이 좀 맞닿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사례는 이제 풀 패키지를 구성하는 사례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미지는 낚싯대 제품 프로젝트인데요. 이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낚싯대를 펀딩함으로써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제품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릴 바구니, 아이스박스 등의 제품이 필요한데요. 이 제품들을 패키지 상품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서포터들이 다른 커머스에 넘어가서 그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에 펀딩으로 그 부수 기재들을 한 번에 구비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비단 낚싯대뿐만이 아니라 캠핑 텐트와 같은 경우에는 텐트 플러스 의자, 텐트 플러스 매트, 이런 식으로 그 제품과 상호 보완성이 높은 제품을 함께 구성하는 것들이 풀 패키지 세트의 구성인데요. 이렇게 풀 패키지 세트를 구성할 때에는 추가적으로 붙는 서브 리워드들이 기존의 판매력이 있는 제품이어도 무방합니다. 또 메이커님들이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는 얼리버드, 슈퍼 얼리버드, 울트라 얼리버드, 울트라 슈퍼 얼리버드
하이퍼 울트라 슈퍼 얼리버드 너무 많아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상 이 얼리버드, 슈퍼 얼리버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초반 펀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서포터님들에게 제공하는 선착순 가격 혜택일 뿐입니다. 그래서 필수사항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가격적인 혜택 부분들을 우리가 이벤트에서 좀 특별한 혜택 부분을 좀 녹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로 가격의 차등을 두고 그 차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펀딩을 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만, 때로는 이 전략 자체가 악영향을 끼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리버드와 슈퍼 얼리버드의 가격 차이가 극단적으로 5만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 1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슈퍼 얼리버드 수량이 다 소진되고 나서 얼리버드 수량으로 안 넘어가게 되는 경향성이 굉장히 높게 발생하는데요. 이건 뭐 우리가 단순히 펀딩하는 입장, 서포터가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누구는 3만원에 펀딩했는데 내가 펀딩할 때는 7만원에 펀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심적인 부담감 내지는 괜히 배 아픈 우리 그런 마음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종료되었던 펀딩 프로젝트들 중에서 나와 비슷한 제품의 펀딩 프로젝트들을 리워드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잘된 프로젝트들 좀 뜯어보면은 계단식 구성으로 리워드를 구성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계단식 구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5만원대의 리워드 하나, 10만원대의 리워드 하나, 20만원대의 리워드 하나, 이런 식으로 리워드의 단가가 점차 늘어나게끔 구성하는 것이 계단식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 구성을 하면서 생기는 가장 큰 기대 효과는 한 서포터가 펀딩하는 평균 펀딩 단가가 조금이라도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자사 제품과 묶음 구성을 해가지고 제품 단가를 올리거나 제품의 수를 여러 개 묶음으로 구성해서 대용량 구성으로 만들어서 단가를 올리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꼭 우리 제품이 아닌 사입한 제품을 묶어가지고 시너지 나는 제품과 패키지 상품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프로젝트도 단순히 제품이 5만원이다 라고 하면은 5만원짜리 리워드 하나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조금 더 머리를 써서 5만원 리워드 하나, 8만원 리워드 하나, 10만원 리워드 하나,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좀 증가할 수 있는 계단식 구성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가격 혜택을 많이 적용하는 때에 있어서 얼마나 가격 감면이 된 혜택을 주고 있는지를 이미지적으로 리워드 텍스트 소개 안에서 그 감면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우리는 서포터님들이 쉽고 편하게 펀딩하기 위해서 고민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방식과 그 구성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가격적인 혜택 내지는 사은품 등의 혜택이 있다면은 그런 혜택은 더 명확하게 표현해 주시면 좋고요. 메이커님들의 펀딩 프로젝트가 이렇게 리워드 구성을 통해서 1000만원으로 끝났을 펀딩 프로젝트가 1500만원, 2000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되게 전략적인 세팅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와디즈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인 이런 새 소식 내지는 서포터들과 소통하는 이 이벤트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디즈에는 다른 플랫폼과는 다르게 새 소식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서포터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와디즈에서는 한 달에 10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오픈이 되고요. 그 1000개의 프로젝트에서도 정말 많은 새 소식과 이벤트들이 게시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미지 외에도 더 많은 이벤트들이 있지만은 이벤트는 3가지 정도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요. 거기에 하나만 더 추가해서 체험단 이벤트까지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프로젝트가 이 이벤트 했으니까 우리도 이 이벤트는 꼭 해야 돼, 이런 사실 공식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벤트들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품에 우리 펀딩 프로젝트에 필요한지 먼저 고민하시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이벤트들에 대해서 사실 시기에 맞춰서 특정 이벤트를 게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10만원을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의 고단가 제품과 10만원 이하의 저단가 제품, 그리고 오픈 예정 시기, 본 펀딩 시기에 따라서
어떠한 새 소식을 작성하면 좋을지 타임테이블을 좀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테이블 토대로 실제 메이커님들이 펀딩을 진행할 때 시기에 맞는 좋은 새 소식들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타임테이블이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은 메이커님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으로는 서포터가 되어서 실제로 펀딩을 한번 해보는 것을 좀 추천드려요. 펀딩을 한번 할 때 그 메이커가 어떠한 새 소식을 써서 나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를 한번 경험을 해본다면은 메이커님들도 어떻게 새 소식을 써서 어떻게 서포터들과 소통을 해야 될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꼽아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통 초기 전환 이벤트들을 많이 하는데요. 48시간 이벤트 내지는 72시간 이벤트들을 많이 세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의 목적 자체는 알림 신청자들이 초기 펀딩 오픈 첫날, 둘째 날에 펀딩 전환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펀딩 전날에 D-1 선착순 몇 명에게 선물 드립니다 라는 이벤트를 게시해서 그 펀딩 오픈 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펀딩을 준비하고 있게끔 만드는 그런 이벤트들이 이런 초기 전환 이벤트들이고요. 단점으로는 어쨌든 특정 시간 혹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다 보니까는 그 이벤트가 끝나면은 그 이후에 펀딩률이 좀 저조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초기 전환 이벤트는 다른 이벤트와 함께 설계되어야 되는 이벤트입니다. 다른 이벤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이탈 방지 이벤트, 쉽게 말하면 댓글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목적으로는 어쨌든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우리 브랜드와 서포터가 더 소통하는 모먼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의 댓글 이벤트를 하는데요. 이벤트 내용으로는 우리 브랜드에 대해 기대되는 점, 우리 제품에 대해 기대되는 점들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물론 이런 이벤트들은 이벤트 제품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벤트 참여율이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이벤트 제품은 보통은 스타벅스 기프티콘, 치킨 쿠폰 이런 것들이 아니라 펀딩 제품과 같이 쓰면 좋은 그런 제품들이 가장 많은 반응을 하기 마련입니다. 비용이 비싸지 않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내가 펀딩하고자 하는 제품과 이 상호 보완적인 핏이 좋다면은 사람들은 이벤트에 참여하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 이벤트로는 고단가 전환 이벤트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펀딩한 단가가 10만 원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10만 원의 평균 단가를 15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까지 좀 끌어올릴 만한 이벤트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중복 펀딩을 좀 유도하는 이벤트로서 20만 원 이상 펀딩하면은 추가 선물 드립니다. 30만 원 이상 펀딩하면은 저희가 3만 원에 상응하는 어떤 특정 제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펀딩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인데요. 우리가 더 큰 퍼포먼스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질 때 새로운 사람들에게 우리 펀딩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미 기존에 우리 펀딩에 참여하셨던 분들에게 조금 더 마음을 긁어내 주는 게 사실 더 빠르고 효과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갑을 연 사람에게 조금만 더 지갑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포터들의 평균적인 펀딩 단가를 더 올리는 전략도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체험단 이벤트인데요. 오픈 예정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서포터들에게 노출되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제품을 실제로 증정하는 체험단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험단 이벤트에 갖고 있는 가장 큰 기대 효과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체험단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이들 알림 신청해 주세요. 알림 신청자 증대에 한 꼭지가 있고요. 또 다른 포인트로는 체험단을 모집하고 체험단에게 제품을 증정함으로써 이 사람들에 대한 리뷰가 우리가 실제 펀딩 오픈했을 때 리뷰로서 작성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품이 갖고 있는 기능성과 혁신성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이런 식으로 체험단을 모집해서 좋은 리뷰를 쌓는 것도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펀딩 초반에 내지는 오픈 예정 중간에 우리가 이벤트 세팅을 굉장히 많이 하기 마련인데요. 본 펀딩 중반, 본 펀딩 후반부터는 사실 새 소식으로 작성할 만한 내용이 없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 펀딩 중반부터는 펀딩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어떠한 강점들이 있는지,
어떠한 계기로 이런 제품을 준비하게 되었는지, 앞으로는 어떠한 제품 더 만들어 보고 싶은지, 그리고 이 제품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도 쓸 수 있다 라는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뭐 가로치고 뭐 기민한 감각으로 라고 적었는데, 이건 좀 어떤 거냐면은, 최근에 이제 가정의 달이었으니까는 예시를 들면은 우리 제품 부모님을 위한 효도 선물로서 최고입니다. 부모님에게 선물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제품의 특정 시즌과 상황을 이용해서 이 제품을 조금이라도 더 펀딩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해주는 그런 세수식을 작성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어떠한 심리를 긁어내 줄 수 있는 세수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이벤트와 세수식, 어떤 일정에 어떤 이벤트, 어떤 세수식을 쓰면 좋을지 정리해 놓은 이미지들을 통해서 메이커님들이 더 원활하게 서포터님들과 소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리워드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는 펀딩 준비 시에 정말 이것만큼은 우리가 좀 조심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제 마음을 좀 담아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펀딩이 정말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일정을 꼭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연락이 올 때 저 이 신제품 곧 런칭하는데요, 다다음 주에 런칭하는데 그 전에 와디즈 펀딩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많은데, 펀딩은 준비서부터 종료까지 2달에서 3달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넉넉하게 여유롭게 가져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사실 아쉽지만은 그 제품은 유통을 먼저 들어가는 게 맞고요. 특정 제품에 따라서 이 제품이 필요한 시즌이 존재하는 제품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놀이 용품들은 사실 6월부터 8월 그 외의 기간에는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이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우리가 7월, 8월에 펀딩하는 게 아니라 4월, 5월, 6월 이때 펀딩을 해가지고 6월에는 제품을 배송하고, 이런 식으로 성수기 3개월 전부터 스토리 제작이 필요하다라는 일정적인 부분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펀딩의 결과치는 결국에는 메이커님의 열정과 의지 곱하기 제품의 시장성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메이커님들의 열정과 의지가 높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시장성이 맞닿아 있지 않으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스토리, 마케팅보다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는 사실상 제품인 거고, 그리고 메이커님들의 열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펀딩하기는 판매 채널로서 좀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이 아니라 서포터라고 하는 이유도, 그리고 판매가 아닌 펀딩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단순 커머스 채널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펀딩이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리뷰가 없는 제품에 내가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안고 투자를 하는 부분이라서 서포터들도 이 제품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고, 또한 피드백도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커머스 플랫폼처럼 이제 와디즈 플랫폼도 유통하는 플랫폼으로 접근하신다면은 메이커님들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다른 판매 채널에서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와디즈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첫 번째 런칭을 와디즈 안에서 서포터들과 함께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당부드리는 말씀은, 그냥 한번 펀딩 해보고 느껴봐 달라는 이야기,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렸던 서포터가 되어서 되게 유명한 펀딩 프로젝트 그냥 하나 좀 시험 삼아서 좀 펀딩을 해보고, 내가 어디에서 좀 실망이 되고 어디서 좀 메이커에게 감동이 되는지를 경험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메이커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와디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학습할 뿐인데요. 와디즈 펀딩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메이커님들에게는 펀딩에 참여한 서포터님들이 쌓이게 되고, 또 펀딩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할수록 우리는 더 큰 펀딩액을 이뤄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와디즈에서 실패하는 정말 유일한 것들은, 와디즈에서 펀딩을 더 이어가지 않고 그냥 와디즈 별로 매력적이지 않네 라고 판단해서 좀 아예 포기하는 것이 저는 실패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번의 펀딩을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 자체가 서포터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 매력적인 성장하는 모습을
와디즈 안에서 서포터들과 함께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뭘 하면 되는지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은 신제품 샘플이 있고 아직 유통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은 PD 컨설팅 요청을 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혹은 신제품 샘플이 지금 당장은 없지만 저희는 바로 준비가 가능한 그런 메이커입니다. 이 경우에도 바로 PD 컨설팅 요청을 주시면 좋습니다. 이때에는 제품 기획부터 PD와 함께 와디즈 핏에 맞는 제품을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신제품 샘플은 없고 바로 준비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샘플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은 그때 PD에게 컨설팅 신청을 주면은 좋습니다. 신제품 샘플은 없고요. 아직은 아이디어 단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조사를 찾는 게 가장 시급한데요. 제조사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제조 가능한 메이커를 와디즈 안에서 찾는 것을 사실 권장드립니다. 유사 제품에 대한 펀딩 이력이 있는 메이커들에게 제조 가능한 영역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제품이 제조 가능한지를 와디즈 안에서 좀 해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제품 샘플도 없고 아이디어도 아직 마땅히 없는 경우에는 와디즈 안에서 좀 틈새 카테고리를 찾는 모니터링 내지는 시장 조사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와디즈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모든 제품과 카테고리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커머스에서 되게 잘 되고 있는 제품인데 와디즈 안에서 없는 그런 제품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제품에서부터 아이디어를 뻗쳐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넥스트 액션을 잡고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 제품의 업그레이드 제품도 와디즈에서는 신제품으로 인정합니다. 컬러가 바뀐다든지 내지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파츠 내지는 기존 사용자들의 리뷰를 토대로 개선한 경우도 와디즈에서 신제품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업그레이드 제품도 펀딩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경험이 일단은 필요하기 때문에 펀딩 가능한 제품이 있다면 뭐든지 시도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펀딩 경험은 많으면 많을수록 와디즈의 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1부와 2부에 걸쳐서 메이커님들에게 여러 가지 팁들 혹은 노하우들을 전달 드렸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캠핑과 아웃도어 시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돌아오는 이 트렌드를 살려서 와디즈 안에서 더 큰 화제를 만들어가는 메이커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댓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여기까지 와디즈 여행 레저 전문 PD 이건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